나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쾌변 프로젝트!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대장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압박되고 폐가 압박이 돼서 사망한. 방치했다가는 자칫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변비. 조금 잘못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대변을 볼 수 없다면은 장 폐쇄, 장 통공, 과민성 대장. 앙져 있는 시간은 거의 30분. 여행지에서는 아예 쭉 못 가고요. 변비부터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시원하게 변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들. 그런데 변 못 보던 사람들이 변했다. 쾌변 원정단과 함께한 5일간의 생생한 체험담. 말 못할 고민을 속 시원히 한 방에 해결해줄 몸신의 노하우 공개. 올바른 배변 자세, 그리고 장을 깨우는 운동법까지 건강시킬 수가 있겠어요. 쾌변으로 가는 지름길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입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엄백란 선생님.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온 국민이 걱정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먹을 거는 왜 그렇게 많이 갖다 주시고 우리 살이 붕붕이 쪄서 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라고 앵란이. 앵란이가 없는 그 시간 너무나 허전했다고. 이제부터 앵란이의 그 옆구리를 내가 채워줄 테니까 앵란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줘. 사랑해 앵란이.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여자인지를 이번에 처음 확인했어요. 어쩌면 몸신 프로그램에서 그걸 발견해 줬어요. 맞아.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오래 갔으면 진짜 난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다시 병원 가실 일은 없으세요, 그러면? 예, 오지 말래요, 이제. 예, 오지 말래요,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뭐 확인을 위한 검사 받으시겠지만 역시 뭐 결코 간단치는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데 굳건한 의지로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성원으로 잘 이겨내고 돌아오셨어요. 행복해요. 든든하고. 예, 정말 큰 어른이 어디 집을 떠났다가 딱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딱 차지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냥 막 누워서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해요, 진짜. 저희가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오는 시간 시작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말 화려한 미모, 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유진 씨가 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쁘구나.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어떻게, 그동안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한 1년 동안은 진짜 목 디스크 때문에 우와. 집병원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길다 보면 이렇게 디스크 이런 게 잘 와요. 근데 말이죠. 이 중요한 것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신에서 게스트를 모실 때는 네. 그 주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분을 게스트로 모시거든요. 오늘 저는 어떤 몸 쪽, 바디 라인 쪽으로 아주. 주제를 생각하고 오셨구나. 아유, 어떡해. 야, 근데 오늘 주제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뭐 디스크가 있다 그러는데 디스크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것보다 네. 이용식 씨가 아까는 계속 엄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어떻게 계속 이유진 씨 얘기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이 손은 태연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왼손 자꾸 떨리고. 너무 좋아서.
과연 아름다운 이유진 씨와 함께하는 오늘 나는 몸보다의 주제는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대장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격히 떨어지는 면역력을 저희가 확인할 때가 많은데 면역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경험한 바 있는 이것. 이렇게 흔하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이것. 이것이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놀랍고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일지 보여주세요. 나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쾌변 총재기. 야, 실감난다. 오늘의 주제 실감나게 전해드리려고 두 분이 또 이렇게 열연을 펼쳐주셨는데요. 사실 살면서 한 번쯤 변비 걸려보지 않은 분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할 때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오 박사님. 그럼요. 변을 해결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장에서는 이 음식물의 찌꺼기, 노폐물들이 발효되고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소나 유해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장 점막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독소나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장 속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걸 막느라고 있는 거죠. 우리 장 속에는 약 1 내지 1.5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약 100조 개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 중에는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매나 우울증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을 잘 본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정은하 씨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오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비가 두려워도 사망까지 간다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걸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알고 싶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변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고요? 변비 조금 잘못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코가 작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변비 때문에 사망한다. 이거 참 믿기 힘드실 텐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최근에도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한 10대 소녀가 8주 동안 변 보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을 안 본 거죠. 8주 동안 안 보니까 장 속에 변이 꽉 차서 이게 점점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장이 압박되고 폐가 압박이 돼서 사망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장 운동이 많이 떨어져서 장 속에 이 변이 많다 보니까 장이 폐색,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암을 유발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들이 계속해서 장점막을 자극하게 되면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비가 있다는 거 아주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기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두 사람 이러고 방송해요? 그래서 예. 저기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의외로 두 분이 편안해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좀 쾌변하고 나오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은 깨끗하게 늘 해요. 아, 브라보. 저는 딱 일변하는데 그 일변이 좀 물거서 그게 걱정이거지. 그럼 몇 분 앉아 있는데? 나 15분. 15분을 거기에 왜 앉아 있냐고. 딱 3분. 3분 이상을 넘기면 안 돼. 나중에 발전이 온다니까. 아주 시원하게 쾌변을 하신다는 변우민 씨 만족도가 높고요. 또 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약간 묽어서 걱정이라는데 조민희 씨. 야, 여배우가 이런 고백까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은 나의 상태는 어떨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변을 생각해보니까 횟수도 궁금하고 그 뭐 시간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의 상태도 궁금한데 이런 이야기를 잠시 후에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나와라. 그럼 나와요. 나 15분. 전 30분. 나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변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변한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변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장 폐색, 장 천공, 항문 출혈. 미국에서는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장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일주일 동안 변을 증상도 고민도 제각각인 변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그 비법이 나온다면 나오는 거죠. 수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효과를 확인한 처방이고요. 뭐지? 바로 마시기만 하면 시원하게 비워준다는 이것의 정체는 신동방통아들이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간 적도 있어요. 대박.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장이 지긋지긋한 변비를 시원하게 해결해줄 몸신의 쾌변법. 쾌변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히 밝혀드립니다. 굉장히 부러우신 것 같아요. 유진 씨는 변우민 씨가. 어망자예요. 근데 나오고 달래변 싶거든. 씨가 아니야, 달래변 씨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난 나와라. 그럼 나와요. 신기해. 먹는데 못 산다. 이것만큼 괴로운 거 없거든요. 특히 저는 환경에 지배받는 여자이다 보니까 어디 자리를 옮기면 우선 못 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못 가고요. 밖에 사람이 있다? 못 가고요. 여행지에서는 아예 쭉 못 가고요. 그리고 평균 앉아있는 시간은 거의 30분. 이야. 30분 정도. 무슨 생각해요? 30분? 그래서 화장실에는 각종 이제 만화책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거실보다 오디오 시스템이 화장실에 더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소리, 뭐 냄새, 분위기, 조명. 침대를 쓸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새 젊은 아이들이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요. 상당히 그 배변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선생님은 편안하신. 나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바나나도 못한 바나나. 그런데 노인네들이 요새 고생들을 하신대요.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으면 노인네들한테 참고되게 좀 말 좀 해봐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이 변비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애가 기저귀를 떼는 순간에 너 기저귀 떼고 나면은 팬티에다가 응가하면 안 돼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 말에 약간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일주일간 안 싼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간 안 싸니까 저 피부가 벌겋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전체가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관장을 해가지고 제가 다 끄집어내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비법이 나온다면 나오는 거죠. 오늘 사실 저희가 여러 케이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신과 함께하는 비법 그 공개까지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토 원정단 무슨 히말라야 원정단은 들어봤어도 나는 아무리 봐도 쾌변 원정단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야. 도대체가 저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 쾌변 원정단 어떤 분들인지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역시
역시 눈이 밝으세요. 예. 우와. 오늘 저 쾌변 프로젝트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와 계신데 이분들이 실제 오늘 그 몸신께서 공개해줄 그 건강법, 그 비법을 체험하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저 먼저 이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이 프로젝트에? 사흘마다 겨우 이제 한 번? 네, 한 번. 예, 사흘에 한 번. 딱딱한 변을 너무 많이 보고 한 20분이나 1시간 정도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저릴 동안에 앉아 있었어. 변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그 혹시 옆에 따님인가요? 아이고, 박경원이네요? 예. 몇 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아유, 똘똘하기도. 딸은 굉장히 신나하네요. 그 어머니 보시기에 따님은 배변에 문제가 없어요? 어때요? 화장실 들어가면 나올 생각 안 해서 너도 변비 있니? 그랬더니 풀어지는 똥이라고. 그럼 오히려 설사, 묽은 변? 예, 묽은 변.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따님은 묽은 편이고 어머님은 좀 너무 변비가 심해서 두 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그게 이제 가능했을지 체험을 해보셨죠? 네, 체험을 해봤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이 나왔어요. 이게 나요? 예, 두 번째 날. 그냥 쫙 나왔고, 흡변도, 잔변도 없었고, 시원하게 났어요. 이거를 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시도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해봤어요. 양배추, 그런 것도 안 됐어요? 당근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축축 되는 거는 느껴지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것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본인의 몸에. 그게 뭐예요? 아이고, 그걸 그렇게 빨리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 야, 그러면 이 방법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변비는 물론이고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급히 또 설사를 했다, 변비를 했다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에게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쾌변 원정단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변비가 왔었어요. 설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과민성. 각양각색의 고민을 가진 쾌변 원정단. 이것만 먹었어요. 쑥? 이런 느낌.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간 적도 있어요. 대박. 쾌변을 돕는 방법은 바로 단 5일이면 충분하다. 원정단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이것의 정체는 잡내가 없어요. 이거야. 잘 앉아야 잘 싼다. 쾌변을 결정하는 황금 자세.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쾌변을 부르는 초간단 운동법까지. 잠깐 갔다 올게요. 쾌변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시원하게 비워라 쾌변 프로젝트. 자, 그럼 지금부터 몸신 주치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지긋지긋한 골칫덩어리 변비. 자세만 바꿔도 화장실 가는 것이 즐겁다. 쾌변의 모든 것을 알려줄 유쾌한 오늘의 몸신 주치.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양형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 항문외과 의사 양형규입니다. 여러분 똥떠 그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한 발이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 그거를 물로 깨끗이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뻘겋하게 된 거예요. 이 독한 대변을 잘 배출한다는 거,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변을 볼 수 없다면은 장 폐색, 장이 막힌다든지, 그래서 장이 터진다든가, 장 천공, 그다음에 복통, 과민성 대장,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쾌변을 할 수 있는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그 배변을 못하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변이 잘 안 나와서 딱딱하게 굳어서 막혀 있는 상태. 이걸 분변 매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1년에 800명 내지 900명이 사망하시는 걸로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노인들이 대변을 잘 못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돌아가실 수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 제거를 해주고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한다든지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응급수술을 해서 대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변비가 심하면 이 뇌졸중 같은 병이 즉 다시 말하면 대변 볼 때 힘을 너무 줘서 뇌 출혈이 된다든가 하면은 뇌졸중이 생겨서 그걸로도 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변한다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쾌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해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마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같이 한다고. 어떤 게 쾌변이고 어떤 게 그 변비인지 뭐 횟수나 상태나 이런 거 시간 좀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쾌변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시원하게 대변을 보고 또 대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쾌변이라고 합니다. 변비라는 것은 일주일에 3회 미만 대변을 본다든가 또 대변을 볼 때 4번 중 1번은 힘을 끙끙 써야 된다든가 대변이 너무 또 굳다든가 또는 그 대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 있다든가 또는 대변을 볼 때 손으로 항문 주위를 이렇게 누른다든가 이래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아까 15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15분. 전 30분. 이것도 변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가급적이면은 예. 그 대변은 5분 내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 계시면 치질이 된다든지 또는 출혈이 된다든가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5분 내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횟수가 이제 일주일에 3번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루에 3번을 시원하게 본다. 이것도 문제하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쭉. 우리가 하루에 3번 보는 것도 뭐 본인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변을 하루에 4번 이상 본다든가 또는 대변을 보고 났는데도 또 보고 싶은 감정. 네. 우리가 그것을 잔변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이런 것은 대장암의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 등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조금 배우면서 대장암이라는 단어가 사실 마음에 조금 걸리거든요. 변비와 대장암. 이렇게 연관이. 대장암이 우리가 직장하고 S장, 결장 요 부위에 약 70%가 생겨요. 그리고 20%는 우측대장 여기에 생기거든요. 여기는 변이 그 대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데예요. 그래서 대변이 오래 머무르면은 대장의 점막을 자극을 해서 글로 독소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변비가 있으면은 대장암이 많이 생길 거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변비 하면 치질. 그건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네, 가깝죠. 그럼 치질과 대장암은요? 그 치질이 있다고 해서 대장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장암 때문에 출혈되는 것을 치질로 생각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그것이 대장암이 진행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질로 출혈이 될 때는 대개는 일주일 안에 먹고요. 한 달 이상 출혈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대장암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누구는 먹으면 설사를 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도대체 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정말 명쾌한 답 좀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제가 이 판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되는 그 과정이 지금 이 한 장의 판례란에 다 그려져 있네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은 자 입에서 씹어서 그 잘게 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에 들어가서 이제 위산이 나와서 더 그것이 부서지고. 아, 위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이나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위에 머물다 그다음에 소장으로 가는데 소장에서 소장이 약 2시간 정도. 2시간. 네, 그리고서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면 쭉 이거는 대장. 거의 체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분이 많이 흡수가 돼서 이것이 더 내려가서 항문 바로 위를 직장이라는데 직장의 이 저장고 같은 데서 있다가 나오는 것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장이 이게 빨리 운동을 하느냐 천천히 운동을 하느냐가 바로 수분을 얼마나 흡수를 하느냐와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설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액체형이니까.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대장의 운동이 느리다든가 특히 노인들 그러면은 이 수분이 흡수가 더 많이 돼서 딱딱한 대변이 되고 우리가 보통 대변이 수분이 70에서 75%가 돼야 되는데 이 노인들 같으면은 60%, 심한 분들은 40%라 그러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를 분변 매복이라고 아까 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미국에서 1년에 한 8, 900명 된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 물 한 잔 먹으라는 뜻이 바로 그거군요.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침에 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항문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뭘 먹은 것은 적어도 24시간 이상 평균 36시간은 돼야지 직장으로 내려오게 돼요. 아, 이게 신기합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의 머무는 시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는 36시간,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변이 되면서 이 전체를 통과하는 시간이 다르다면서요. 예, 우리가 대장 통과하는 시간을 재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캡슐 하나에 그 링이 2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자, 시간별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이분은 어떤 형이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어디에 캡슐이 머무르는지 몇 개가 머무르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흥미로운 검사를 하신 분들이 또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한번 결과도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뭐 두 분이 나와 계신데 두 분이 검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이 조금 증상이 다르시거든요. 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영등포에서 온 이희진입니다. 아유,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니다. 변비가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되고요. 변을 보고 나면 항상 잔변감이 있었어요. 잔변감도 있고, 많이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차고, 방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는 계기의 검사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변비 5년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은 아이고 설사 2년이라고. 아니 그렇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요? 저는요 화장실을 하루에 한 4번, 5번 그렇게 가요. 이상하게 이 음식물을 먹고 있으면은 이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대장 내시경이나 그 세밀한 검사 받아보셨어요? 대장 내시경하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하는 거 위장 내시경 뭐 그런 건 했어요. 장은 깨끗하대요. 용종도 없고 그랬는데 아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이 설사형. 그다음에 변비형도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변비 설사 교체형. 네. 그다음에 가스형 있는데 그 두 분 다 우리가 과민성 대장 정도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한 3, 4일에 한 번씩이고 한 분은 뭐 4번, 5번씩 화장실을 가시는데 계속 천둥 소리가 난다. 어우, 그 불편함, 그다음에 자꾸
가스가 찬다. 이거 완전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자, 과연 두 분은 이 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장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자, 보여주십시오. 신기하다. 링이 20개 있는 캡슐을 드시고서 3시간 만에 엑스레이를 찍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변비형인 그 이희진 씨 같으면은 그 링들이 중앙에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소장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사형인 우리 고덕수님 같으시면은 직장까지도 이미 또 내려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2시간 더 있다가 5시간 만에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또 변화가 있을까요? 완전히 내려가 버렸네? 예. 우리 이제 그 이희진 씨 같으면은 이제서 대장의 초입 쪽. 그러네요. 예, 거기에 이제 모여 있고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지금인 거죠? 예. 설사형인 우리 고덕수님 같으시면 이미 지금 직장, S자 결장 여기에 대부분이 내려와 있어요. 5시간 만에? 예, 5시간 만에.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으로 장 운동이 너무 이제 빨리 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있다가 또 찍어봤는데요. 고독수님 같으시면은 그 대장에 딱 여기에 한 개 딱 있고 근데 이희진님 같으시면은 S자 결장에 19개가 지금 다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영 다른 분이신 거예요, 두 분이. 배변 활동에 있어서. 신기하다. 지금 한 분은 너무 빠른 거고, 예. 한 분은 너무 늦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변비가 정말 심한 분의 경우는 어떤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도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분은 예. 우리가 그 144시간 6일째 링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다 대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어우, 답답해라. 어우, 답답해라. 와, 진짜. 정말 괴롭겠다. 어우, 답답해라. 와, 진짜. 정말 괴롭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대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장 무력증, 즉 대장이 연동 운동이라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상태라는 게 6일 동안 계속 식사는 하셨는데 변이 지금 하나도 배변이 안 된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득한 그런 상태.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은 변비도 참 괴롭다고 하지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많다고 해요. 이진환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2008년 우리나라 변비 환자는 약 48만 명이니까 4년 뒤인 2012년도엔 61만 명으로 무려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변비와 더불어 우리 대표적인 장질환 아까 말씀하신 과민성 대장증후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10에서 15%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적인 질환인 셈인 것이죠. 특히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20대부터 4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대장에 많이 이제 생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스스로 진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사나 변비 같이 이렇게 배변 습관의 변화가 이런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물론 있는 게 확실하지만 대장암이나 또는 직장암이나 이런 암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아유 나는 이 과민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거를 진단하시고 자기 스스로 혼자 알아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링 검사로 알고 나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내 상태가 어떤지. 네. 예. 해결하고 싶으시죠? 네,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변비이신 분도 그리고 또 설사여서 조금 괴로우신 분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몸신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술이 필요할 만큼의 그런 변비도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뭐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좀 질문 주시죠. 변비가 심하면 방귀가 잘 많이 나오나요? 보통 방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하루에 600cc, 한 번에 50cc니까 한
12번까지는 정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 변비가 심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대장이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서 자꾸 이제 암모니아 같은 가스가 나와서 그 방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보통 방귀는 괜찮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방귀에서 그 생선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맞아.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또 대장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방귀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분들도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뭐 이희준 씨도 그렇고 밖에서 볼일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봐야지 뭐 그러고 근데 계속 이게 참는 습관이 들려가지고 정작 보려고 할 때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참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떤 건지. 대변은 바로 그 변이가 있을 때 지금 마려울 때 바로 봐야 돼요. 만약에 바로 보지 않으면은 직장에 있던 대변이 위로 올라가요. 예, 그때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내려왔던 여기 준비하고 내려왔던 있던 것이 게 이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여성들 같으면은 아침 식후 배변의 골든타임 이때 대변을 보셔라. 그러니까 매일 보시면 한 3분이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그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란 말이죠. 저녁 골든타임으로 이 남편 또 애들 학교 보내고 본인도 출근하다 보면 바쁘니까 그 시간을 놓쳐갖고 여성들이 또 변비가 많은 그런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3배 변비가 많아요. 여기서 저희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성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때는 좀 그냥 두세요. 맞아요. 예. 꼭 그럴 때 또 찾잖아요. 뭐 어딨어 하고 엄마 찾고 아내 찾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나오는 시간을 가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주 실감나네요. 직장까지 왔던 변이 참으면 다시 올라간다. 방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귀도 참으면 다시 올라가서 진짜로요? 그 가스도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귀도 사실은 참는 게 좋지 않아요. 매너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이유진 씨가 저녁 때 배변을 하면 어떠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 때 하시겠다고 하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한다든가 또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체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체조를 하면은 좀 변이가 오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좋겠다. 그건 또 엄청 팁으로 받아가도록 하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변비 갖고 계신 분들은 변비 약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극과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약들을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우리가 이제 흔히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을 때는 자극성 하제를 보통 먹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하제도 우리 순한 약부터 먹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먹는 것이 우리가 부피를 늘려주는 즉 팽창성 하제인데 이것은 섬유소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섬유소 제제만 먹고도 변비가 좋아지는 분들도 많아요. 1단계군요. 예. 그래도 잘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산화 마그네슘 같은 염류 하제인데 그런 것을 먹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락툴로즈 같은 고삼투압 제제 그러고도 안 될 때에 마지막에 자극성 하제를 드셔야 되는데 자극성 하제는 장이 수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먹을 때는 대변이 잘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수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더 늘려가야 또 되기도 하고 또 대장의 신경총을 파괴를 해서 대장이 더 약해지기도 하고 또 대변이 까맣게 우리 그 대장 흑색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극제 같은 것은 가장 늦게 잡숴야 될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 자극제는 지금 한국에서 10대 많이 팔리는 약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변비가 심각하게 이 국민들한테 이 많은 질환이면은 틀림없죠. 아무래도 변비약은 이제 처방을 받기도 하지만 또 시중에 광고하고 있는 것을 사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약들이 그러면 어느 단계쯤에 있을까요? 그게 이제 대개는 4단계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변비약은
한국에서는 처방이 없이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섬유성 제제라든가 또는 그 산화 마그네슘 같은 제제 이런 순한 거부터 드시고 그다음에 자극성 하대는 맨 나중에 드셔야 됩니다. 저마다 다른 배변 고민을 가진 사람들. 설사를 원인도 증상도 다르다. 변을 양변기에서 못 보니까 신문지.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그런데 변 때문에 울고 웃던 쾌변 원정달이 변했다. 꽉 막힌 변비는 물론 들락날락 설사, 장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이것의 정체는 그것이 알고 싶어. 지금 공개합니다. 꽉 막힌 변비부터 들락달락 화장실을 자주 오가게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방법을 가지고 몸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꽉 막힌 변비부터 속 시끄러운 설사까지 한 방으로 꽉 잡는다.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는 변비 해결 노하우. 대장 전문 한의사 정의환이 알려주는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으로 변비부터 설사까지 다양한 장 질환을 치료하는 대장학문 한의사 정요한입니다. 편안히 변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나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정요한 몸신께서는 1일 1 쾌변을 하십니까? 네, 저는 지극히 건강합니다. 바나나처럼 건강한 모양의 변을 하루에 한 번 쾌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장 건강이 여러 가지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이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 장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질환들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분야를 더욱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먹으면 쑥 나오는 쾌변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방법. 하잖아요. 식이섬유도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레시피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효과를 확인한 처방이고요. 환자분들에게 실제 처방하고 있는 한의학 처방전임과 동시에 일본 대학병원에서 대장학문외과 전문의들이 환자분들에게 처방한 결과 장 운동이 증가하면서 변비 등의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된 레시피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1일 1변 1바나나가 되는 건가요? 열심히 복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궁금한 게 아까 어떤 분은 3일 만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 시간 만에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두 분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바로 그 방법을요, 며칠 동안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험담도 얘기해 주실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그래서 쾌변 쾌변 원정단. 지금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원정단 여러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얼핏 이렇게 이름표를 봤더니요, 10대도 있고 20대, 60대까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좀 어려우셨어요? 이걸 참 심하게 변비가 왔었어요. 예. 그러고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시하게 진짜 조민희 씨 말 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몸살을 할 정도로 못 봤어요. 네. 신문지 깔아놓고 보고 그랬어요. 변을 양변기에서 못 보니까. 재래식처럼. 예. 그럴 그러니까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럼 좀 나아요. 그러니까 봤다니까는요. 네. 그렇게 보면 양변기에서 못 보고. 아니, 그 정도라면은 약도 좀 드셔볼 수. 예, 전에 먹어봤어요. 병원도 가봤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제 변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 어떤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염소 가장 나쁜. 예.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로 소름 끼쳐 그만 생각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예. 네. 그게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되신 거예요? 예, 그랬죠.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자, 옆에 계신 분. 예. 저는 변이 물변을 많이 봤어요.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설사를 주기적으로 한 하루에 심할 때는 한 10번 낸게까지도 화장실 갈 때마다 했으니까요. 제가 소변을 자주 보는데 소변 볼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디 장거리를 가도 좀 겁이 나고 어디로 가도 불편하고 아주 불편한 게 그거예요. 아니, 20대인데. 네. 잘생기셨다. 어느 쪽이에요? 변비 쪽이에요? 설사 쪽이에요? 저는 변비 쪽이에요. 언제부터? 군대에 갔을 때 이게 훈련병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긴장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이 변비라고 느끼는 건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2번. 그리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시원하게 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야, 젊은 친구가. 자, 옆에.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힘드세요? 저는, 한 70% 정도는 변비가 있고요. 30% 정도는 설사.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사실 말씀 들으시면서 내 문제, 내 딸 문제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5일 동안 과연 쾌변 원정단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갔다 와도 화장실을 갔다 와도 개운치가 않고 무근하니 왜 좀 까짝지근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배출을 못하니까 되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고요. 사흘에 한 번,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4일, 5일 길게 안 갈 때는 일주일도 간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 얼마나 돼요? 거의 10분? 30분? 1시간? 맞아, 내가 피부 온데, 벌써 1시간 지났네? 그러잖아. 엄마 지금 봐주지 그랬어요. 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좀 의심을 하게 되고 은근히 걱정도 되고. 예쁜 변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야? 뭘 마시네요? 원샷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맛? 저는 좋아요. 변비 탈출 화이팅! 화이팅! 첫 번째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1일차 저녁입니다. 1일차 저녁? 하루 3번? 오늘은 두 번째 날. 한 3번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날. 얼굴이 달라요. 맛있나 보다.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어린이도. 다들 원샷을 하시는데요. 드시기가. 근데 드시는 게 다른데요? 두 가지가 좀 보이죠? 뭘 또 갈아서 먹고. 자, 5일간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과연 복용 당일에는 해결이 안 됐고 굉장히 심각. 1일 후 2일 후도 안 됐는데 3일 후에 드디어 신호가 와서 3일 후에 드디어 신호가 와서 3일째 웃었어. 시원하게 보셨고요.
4일에도 연속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부렸습니다. 자, 안태홍 군은 토끼똥 모양. 최근 일주일까지도. 오. 2일후부터 이제 변이 나왔고요. 아이고. 그러면 뭐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네요. 이번에 김영경 어머님. 오. 대박. 아니, 웬일이야? 아니, 웬일이야? 뭐 30분에서 1시간 계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이용하고 다음 날부터 우리 경원 어린이는 이제 묽다고 그랬어요, 변이. 첫날부터 이제 묽다고 그랬어요, 변이. 첫날부터 이제 묽다고 그랬어요, 변이. 첫날부터 바나나였어요. 오. 애들은 빨리 오는 거야. 애기들은. 이야. 어머, 이뻐라.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한테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황금옥 씨가 아유, 황금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심한 설사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심한 설사를 보여주는데, 이일째. 야. 변비 설사 방법. 오, 2일부터. 제일 궁금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결과까지 같이. 진짜 고무적이네요. 네. 예. 아니, 아까 뭘 막 드시던데. 그거부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였어요? 뭘 드시길래 바로 이렇게. 아니, 식단을 통째로 바꾼 거 아니죠? 굉장히. 뭐만 마셨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것만 오로지 먹었어요. 다른 건 똑같이 하시고. 예. 다른 거는 평소 먹는 뭐 식사량이나 거나 그런 거 똑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딸도 엄마 진짜야. 어머, 진짜야. 그게 온 가족의 고민이었군요.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럼 사는 거지. 저는 큰 걸 얻었어요. 그 역시 개운하시고요. 암만요? 암만요. 허위한 말씀. 이제 비밀 다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예. 어떠셨어요? 지금은 속이 시원하죠. 제가 3일을 연속 보고 왔다니까 내가 신통방통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아니, 진짜로 신통방통 한 거예요. 3일을 연속 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서희원 씨, 식단을 좀 많이 바꿨어요? 식단은 바꾼 건 없고요. 이렇게 제가 받은 차를 마셨어요. 네. 근데 그 확실히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제 변을 봤다 또 떠나서. 제가 평소에는 이제 그 변비와 설사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차를 마시고 나서는 이제 좀 쑥 이런 느낌. 좀 달라진. 그게 얼마 만에 부드러운 그런 느낌. 이게 좀 달라졌어요. 저는 김영경 씨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1시간 정도 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까 밝음으로 띠링 하고 나왔을 때 그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가 들었나요? 짧아졌어요. 많이 짧아졌어요. 저희는 좀 여기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차를 마셨는데 저희 모녀는 주스를 마셨어요. 아까 뭐 하얀 거 같은 거. 또 다르구나. 그랬는데 첫째 날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심했으니까. 두 번째 날은 바로,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고 바로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고구마 조그만 이거 새를 낳습니다. 아, 새은을 근데 그게 바로? 예, 바로 낳고요. 그 다음에 속은 편했어요. 잔변감도 없어졌고. 근데 이제 주스라고 하니까 그 주스는 좀 먹을만 하셨고. 예. 애들이, 우리 경원이가, 저보다 효과를 너무 많이 봐요. 하루에 2번씩 넣기 때문에 경원이한테 넘기. 그래. 경원 그 맛은 어땠어요? 제일 많이 난 맛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를 제일 맛이 괜찮았구나, 그러니까. 네, 맛이 괜찮아요. 좀 근데 달기도 하고. 딱 하고 나서 화장실 가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언젠도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간 적도 있어요. 우와. 근데 그때 묽은 변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변이 나왔어요? 좋은 변보다 아주 조금 묽은 변. 아주 조금 전보다는 덜 묽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6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조금 미진한 분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효과를 보셨어요. 예. 자, 과연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속이 편안해지셨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진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을 한 방에 해결한다. 쾌변 원정단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준 이 음료의 정체는? 맛있는데? 맛있어요. 지금 벌써 얼굴이 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쾌변 프로젝트 그 비밀을 이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변 원정단이 5일 동안 경험한 변비 해결책은 바로 짜잔. 정말 아주 진한 색의 차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셨던 바로 그 차란 이야기인데 한번 냄새 따끈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이게 아이들 같으면 처음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한약 냄새 같이 나는데 냄새를 봤으니까 대충 알겠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요. 뭔가 착 이렇게 매콤하다 그러나?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기 한 잔 드렸죠? 자, 여기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눠보세요. 네, 이건데요. 고춧가루 들어갔어. 향하고는 향이 또 어때요? 왜? 이런 거 좋아하신다 또. 근데 마시면 또 나쁘지 달라. 않아요. 마시면 나쁘지 달라. 않아요. 향하고 맛이 달라. 눈 튀어나오겠다. 그쵸?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가 있을까 여기에 한번. 이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톡 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달짝지근하잖아요. 네, 약간 단맛도 있고 무슨 대추 같은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런 맛이 어디 있어? 쌉싸름 톡 달콤. 그런다니까요. 문제는 유진 씨가 드시고 한번 신호가 봐봐요. 와야 냄새부터 되는 먼저 건데. 맡아봐요. 야, 냄새부터. 냄새 맡고요. 무슨 사약을 먹는 것처럼 먹어. 맛있게 먹지. 그죠? 어때? 매워요. 그죠? 끝이. 매운 건 내 담당이지. 뭐 짐작되는 재료가 있어요? 계피. 계피. 어머. 야, 그 마지막에 뭐 하나가 있는데. 그치요. 달콤, 쌉싸름, 매콤까지 있는데 그 밑에 하나가 딱 마지막에 있는 게 강하잖아요. 감초. 아니면 박하. 박하. 저희가 혹시 재료 쭉 얘기한 중에 해당되는 재료가 나오긴 했습니까? 한 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네네.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요. 다 먹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잔변감 없는 것처럼 잡내가 없어요. 입에. 입이 개운해. 네, 그런 딱 다 마시고 나는데 입이 맞아. 개운해. 개운하구나. 개운해요.
우선 그 재료가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네. 지금 그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뭐지? 바로 뭐지?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지? 이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름이 있는데요. 요거예요. 이름이 초피 꿀차 이렇게 돼 있네요. 꿀차? 여기 이 재료를 보시면은요. 건강, 인삼, 꿀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면은 그 네, 말린 생강을 의미하고요. 생강 맞아봐, 생강. 생강. 네, 매운맛 중에 하나가 이 생강의 맛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약재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추어탕 드실 때 넣어 먹는 가루 혹시 정답! 아시나요? 정답! 먹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먹는 산초. 건 근데 빠르다. 산초는 이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산초라고 알고 있는 이 열매의 진짜 이름은 바로 초피입니다. 초피? 초피예요? 네, 추어탕에 넣어 먹는 산초가루는 바로 이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을 가루 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구나. 이 산초와 초피는 4톤지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초피나무 열매의 그 껍질을 가루 내서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 껍질을 사용해서 만든 차가 초피꿀차입니다. 열매는 왜 안 씁니까? 열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 껍질에 방향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껍질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분리를 해요? 이게 쉽게 분리가 되진 않는데요. 이게 비벼주거나 봉지에 넣고 흔들게 되면은 잎과 열매가 조금씩 분리가 되면서 네, 지금 저 상태로. 네, 껍질이 열매랑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걸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귀찮긴 합니다. 아니 근데 변비하면 채소류, 과일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재료가 변비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일반적으로 변비는 소화기가 차가운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차갑게 되면은 위장관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운동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변의 배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약재들이 모두 인삼, 생강, 초피, 꿀,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위장관을 데워주게 되면 운동성이 증가하면서 변비 증상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가 다 몸에 열을 내는 거네요. 지금 앞에서 소개해 주신 초피 꿀차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대건중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대건중탕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대가 클 때, 건강할 건, 중은 중초를 의미하는데요. 중초는 비위, 즉 소화기관을 이룰 때 중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위, 소화기관을 크게 건강하게 한다 하는 게 이 탕명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 재료로는 초피나 건강, 생강 말린 것, 건강은 인체의 가장 깊은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배변 효과와 또 설사를 먹게 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일본의 도쿠시마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들 두 군으로 나누어서 한 군에만 대중건탕을 처방을 해서 투여한 결과 3일이 지난 뒤에 바로 염증 반응이 투여한 군에서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피 성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초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베타필란드란이라는 성분하고 알파파이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알파파이렌이나 베타필란드란이라는 성분들은 균에 저항하는 능력과 그 장에서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이제 함께 들어간 것이 생강인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인 진저올 그리고 슈가올이라는 이런 성분들의 경우에는 장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의 경우에도 위액 분비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래서 소화 작용을 돕기도 하고요. 실제 이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수잔나 지크라는 그런 박사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강을 하루에 한 2g 요 정도의 양을 4주간 이렇게 복용을 시켰더니 장내 염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거의 없었고요. 특히 대장암 발생이 위험률이 높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장에 그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의사가 다려주는 이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초피를 껍질만 사용합니다. 초피를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분량을 종이컵 반 컵이요? 네. 어느 정도 프라이팬에 볶아야 됩니다. 그걸 볶아요? 네. 그러니까 수분을 날리는 건가요? 불순물을 좀 제거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네. 좀 볶게 되면 성질이 조금 더 따뜻한 성질로 볶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볶아주면 되는데요. 네. 보통 너무 많이 볶진 마시고 약간 연기가 나면서 기름이 좀 보일 때까지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몇 번 마실 수 있는 분량일까요? 보통 하루 3번씩 이틀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강도 종이컵으로 말린 컵 생강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삼은 생강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3분의 1컵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삼을 한 곳에 넣고 원래는 물에 좀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린 약재이기 때문에 약재가 물을 머금고 잘 우러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불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댁에서는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사용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밥 지을 때도. 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물의 양은요. 종이컵으로 8컵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좀 끓인다라기보다는 조금 달인다는 느낌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네요. 네네. 물의 양을 봐서. 조금은 오랫동안 다리는 느낌으로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양을 정확하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약으로 처방할 때는 조금 더 오랜 기간 달여서 진하게 만들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댁에서 드시게 되면 너무 진하면 차로서 작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묽게 만들어서 쉽게 복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겁니다. 네. 자, 뚜껑을 이제 덮고 이걸로 저희 조금 센 걸로 처음엔 하다가 네. 그러면 끓으면 조금 줄여서 네, 조금 줄여서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끓이시고 잠깐만요. 지금 꿀은 언제 넣었어요? 지금 끓이고 좋은 있는 지적입니다. 중인데요. 네네. 꿀을 한 40분 정도 뒤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꿀을 넣게 되면 미리 졸여지면서 약간 끈적끈적해지는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꿀은 어느 정도 기호에 맞게 당도를 조절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몇 숟가락 정도? 그렇지. 이 양에는 얼마나 넣을까요? 종이컵 반컵 분량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을 미리 다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지금 아주 따뜻한 채로 있는데 요거 한번 완성된 게 그거예요? 네, 나눠볼까요? 예, 나눠서 그래도 차잖아요. 식전, 식후 뭐 이렇게 따지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효과를 더 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먹어. 정성껏 갖다 놔, 정성껏. 상시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원장님, 이건 뭐 변비가 아닌 분들도 평상시에 좀 건강식으로 예. 건강한 차로, 농도가 너무 심하게 진하지 않는다면 뭐 인삼이나 우리가 흔히 음식으로도 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해댈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장점막에 어떤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따뜻한 차로 한 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 선생님 지금 맛보셨죠? 예, 맛봤습니다. 어떠셔요? 이 변비 환자들이 대개 대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때는 따뜻한 것을 대다 대서 그 변비를 좀 고쳐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성질의 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이거 매일 저렇게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먹는 방법 없어요? 아유, 또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생강꿀차를 만드시는 것처럼 인삼, 생강, 초피를 미리 꿀에 절여놓고 오랜 기간 절이시게 되면은
약재들이 수분을 머금어서 예. 보다 쉽게 물에 우러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타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 저는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 요거는 저희가 중간에 잠깐 우리 이유진 씨 선물로 그래요. 제발 퇴근하시라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편해지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그럼요. 지금 벌써 얼굴이 뻘고.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해 쾌변을 도와주는 초피 꿀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피는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해 주는데요.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해 배변에 도움을 주는 산시올 성분이 껍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만 사용해 주세요. 초피 껍질은 마른 프라이팬에 기름이 살짝 나올 정도로만 덮어주는데요. 그런 다음 초피 껍질 3분의 1컵, 말린 인삼 3분의 1컵, 말린 생강 반컵에 물 8컵을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40분) 정도 우러났을 때 꿀 반컵을 넣고 20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쾌변을 도와주는 초피 꿀차 완성! 이렇게 만드는 게 번거롭다면 같은 비율의 초피, 생강, 인삼을 꿀에 푹 절여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차로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피 꿀차 드시고 모두 쾌변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변비에는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근데 설사 환자인 분도 아까 도움을 받았다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설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어떻게 같은. 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 뜨거운 성질의 차이기 때문에 위장관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차가운 성질의 변비나 이완성 변비,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변비 증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장관이 뜨거운 경우에는 그 뜨거운 위장관을 식혀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 속이 차가운지 열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속이 차가워서 초피꿀차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손발이 좀 찬 편이고 배가 많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나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은 탈이 난다거나 인삼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은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많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몸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많이 무력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보통 변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네, 열이 많은 분들은 설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개운해지고 속이 좀 시원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인삼같이 열이 많은 음식들이 몸에 잘 맞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찬 성질의 약재로 소화기관의 열을 내려주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그러면 아까 쾌변 원정단 분 중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차가운 분이 드신 거하고 또 좀 따뜻한 분이 드신 거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두 가지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 차가운 사람 해서 초피꿀차를 드시도록 권유를 받으셨던 분이 누구세요? 안태웅 씨도 그렇고 두 분, 네 분 몸이 차가우셨군요. 그래서 다르다고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해당 사항은 어떤 거였어요? 몸이 차다는 게? 저는 손발도 차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설사하면은 그냥 막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피 꿀차가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좀 다른 체질이었단 말씀이시죠? 열 체질. 열 체질이요. 삼이 안 맞고요. 인삼, 홍삼, 삼자라 다 들어간 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열성 체질이라고. 예. 아니, 엄마가 그런데 따님도 열불이 났나?
집에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내복만 입고 있어요. 너무 더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더운 편이구나,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덥다. 지금도 덥다. 지금도 덥다. 지금은 다 더워. 자, 그래서 이 모녀는 다른 분이 드시던 차를 드시지 않고 조금 다른 아까부터 얘기했던 주스를 드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주스의 정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열을 내려서 쾌변을 돕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이 있는데요. 해장 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술 먹고 해장한다 할 때 그 해장입니다. 장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의미로 해장 주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속에 올라온 열을 내려주고 꽉 막힌 장을 풀어줌으로써 설사 증상을 개선시키는 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일들 모두 한의학적으로 볼 때 약간 찬성질의 과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그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나 채소가 정말 많은데, 지금 갖고 나오신 거 보면, 뭐, 포도 있고, 딸기 있고, 키위 있고, 오이 있고, 굳이 얘네들을 딱 골라서 가지고 온 중요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여기 보시면은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성질의 과일들이면서 동시에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개선시켜준다고 알려진 포드맵이 적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드맵이요? 네. 포드맵. 포드맵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포드맵인데요. 내비게이션 이름이? 아니, 뭐, 이런. 궁금하죠? 네. 제가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드맵 몇 가지 당분을 합쳐놓은 이름인데요. 2011년에 이 호주의 포드 깁슨 박사가 발표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이 포드맵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게 이제 아주 요즘 뜨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자, 이유진 씨. 네. 변비에 좋은 채소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양배추. 하나입니까? 사과? 두 개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양배추, 사과, 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불편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들이 소장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으면 소장 내에서 이 장내 세균들이 너무 많아져서 복통이라든지 복부 불편감, 가스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가 적은 거를 먹는 게 좋겠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당분들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이 포드맵이 이 앞자를 쭉 딴 거고요. 이게 당분들인데, 그래서 요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소장 내에서 장내 세균을 너무 많이 과증식시켜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있는 것들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앞자를 따면 요게 포드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드맵이 뭐 많은 그 음식들 재료들을 알아야겠는데요, 선생님? 네, 실제 우리가 뭐 양배추라든지 사과 또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섬유소가 많으니까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내 변비 치료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식이섬유 중에서 가스를 많이 만드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브로콜리 또 양배추 이것뿐만 아니라 콩,
아시죠? 콩이라든지 수박, 양파 이런 것들이 가스를 많이 형성하다 보니까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변비가 됐다가 설사가 됐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이 포도맥이 적은 식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당근, 고구마, 토마토이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팩틴이라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자극하면서 잘 이렇게 변이 무르지도 않고 굳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과일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것들은 조금 포도맵이 많은 높은 그런 음식에 속하고 바나나라든지 오렌지, 딸기, 귤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팩틴질이 많아서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도맵이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실제로 그 호주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가민성 대장증후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포도맵 요법을 실시를 해봤는데요. 약 80%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픈 증상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가스가 덜 생기는 그런 경험도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런 최근에 포도맥 요법을 가지고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또 변비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포도맥 요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재료가 너무 향그러운 재료여서 스튜디오 안에 그냥 상쾌함이 가득한데 지금부터 이걸로 이름도 아주 시원하네요. 해장 주스. 네.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우, 색깔 이쁘다. 많이 먹어도 되죠? 하루에 뭐 이렇게 그건 수시로. 아직 해장 주스. 근데 여러 번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아침 공복에 일단 한번 드시는 게. 아, 이건 공복. 아까 건 식후에, 이건 공복에. 수고 많어. 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많은 거. 향이 쫙 오네. 어우, 맛나네요. 아침 식전에 진짜 이렇게 먹으면은 뭐. 따로따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막 훌륭하겠습니다. 와, 경원 어린이 맛있었겠네요. 정원아, 거거. 나 진짜 많은 거. 되게 예쁜 거? 아, 맛있다. 이거야. 완전히 그 재료만으로도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좋은 재료들로 만든 주스가 지금 경원 어린이도 그렇고 어머니 김연경 씨에도 그렇고 거의 뭐 당일 또 다음 날부터 발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네. 어떠세요? 지금 이 맛이 있고 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가 그 다만자 그 당분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 과민성 대장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루에 대변을 4번 이상 보신다든지 또는 이제 변비나 설사가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그 병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그 주스 같은 것을 드시면은 뭐 좋으실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흔히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양배추, 사과, 브로콜리 같은 식품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장에 있어야 할 균이 소장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데요. 이런 경우 섬유질이나 올리고당 등은 소장 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통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포드맵이 적은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포드맵, 바로 올리고당, 발효당, 단담류와 같은 성분들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랍니다. 일반적인 변비에는 섬유질이나 올리고당 같은 포드맵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좋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 그래서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청포도, 오이, 바나나, 키위와 같은 음식이
바로 포드맵이 적은 식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설사나 변비는 위와 장에 열이 많아서 발생한다는데요. 이런 체질은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해장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청포도 5알, 딸기 3개, 키위 반개, 바나나 반개, 오이 4분의 1개를 물 반컵과 함께 잘 갈아주면 간단하게 완성! 공복에 한 잔씩 마셔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를 적당한 높이의 걸 찾아요. 네. 이건 좀 많이 높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잘 앉기만 해도 쾌변할 수 있다. 열린다. 쾌변을 부르는 황금 자세. 세게, 약하게. 세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잠들어 있던 대장을 깨우는 운동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쾌변 프로젝트와 함께 오늘 나는 몸신이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몸신 주치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체조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쾌변 체조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자극을 해서 대변을 잘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마사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두드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 대장이 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 마사지를 할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대변을 잘 보게 되고 대변을 잘 보게 되면은 대변을 보면은 이 배 아픈 게 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변비 환자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장의 운동이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거기서 동시문이 퍼져 나가듯이 횡행결장의 가운데 캐논의 점이라고 이 대장의 속도를 시작하고 조절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에 이 여기다 이 힘을 빼고 한번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그렇구나. 이게 손가락으로 합니까? 손바닥으로 합니까? 손바닥으로. 근데 이거는 한 500번 하더라도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자극을 해서 이 대장 운동을 좀 증강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예, 뱃살도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우리 이용식 씨 같은 분은 뱃살도 빠지실 거고요.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뱃살? 네.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변비가 있으신 분 따라하세요. 야.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운동을 좀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화장실에서의 이 자세, 습관, 시간,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좋은 자세, 좋은 습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오늘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신 가족들께서 평상시 대변 보는 자세라는 거 그럼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질문했어요. 네, 요즘에는 다 양변기를 사용하시니까 대충 비슷한 자세일 것 같은데 또 배변 습관도 살펴보면은 다 모습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분 한 분 앉아주시죠. 우리
이유진 씨 한번 브라보. 보시죠. 예. 이유진 씨가 먼저. 어머, 숙면을 먼저 안 치네. 잠시 앉을게요. 유진 씨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렇게 좋아해. 그럼 하던 대로 좀. 아이고야. 아이, 배야? 아이, 배야?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모델 포즈 말고요. 화장실에서 하시는 거. 진짜 화장실 이렇게. 진짜? 진짜? 그럼 그게 나오나? 아니, 화장실에서 누구랑 미팅하세요? 어우, 신기하다. 아니, 이 변기에 앉아서 다리가 꽈지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러게요. 용식이 형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안 꾸면 뭐 그렇게 하면 팔은 어떻게? 전체 자세를 한번. 지금 아까처럼 지금 5분 경과. 네. 그럼 다리를 바꾸기도 하나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30분이니까요. 예. 이렇게 했다가 뭐 장군인가 포옹을 되게. 이러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또 불을 내리고. 왜요? 왜요? 내려야죠. 한번 내려. 시원하게. 내려야지. 왜요? 양이 많으시면. 양이 많아서? 냄새 나서. 아우, 개운하다. 그냥 딱 요 자세예요. 오! 허리 핀다고? 아니, 진짜? 진짜. 예, 그리고 핸드폰 절대 안 가져가요. 그리고 앞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고 내 얼굴 보고, 그다음에 중간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띠띠띠띠띠. 이제 닦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 넣어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엎드리고 배에다 힘을 주고 힘을 줘야지 이게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깊이 안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죠? 걸터 앉아야 돼요. 걸터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 힘을 그 좀 자세. 주고 조금 나왔어. 그럼 휴지 풀어가지고 하고 또 넣어 나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네. 정말 사람들이 저만 알게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있네요. 예. 우리 이제 그 조민희 씨하고 또 이용식 씨 같으면 허리를 좀 숙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변우민 씨 같으면은 이제 그 허리 좀 세웠는데 허리를 세우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진 씨 같으면 다리를 꼬셨는데 네. 다리를 꼬신 게 안 꼬신 거보다는 그 치골 직장근이라고 그게 좀 열려서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좋기는 잠깐 그 자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목욕탕에서 우리가 앉는 의자. 앉는 의자인데. 이게 있어요. 저기 선생님께 이렇게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다리를 좀 들고 보시고 네, 아니면은 이거를 적당한 높이의 걸 찾아서. 네. 이건 좀 많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이 외국에 가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위에 아래 올라가서 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대변을 보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셔서 지금 이렇게 이제 두 발을 이렇게 올리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직장이 좀 일직선이 되고 그다음에 치골 직장근이 직장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거기를 좀 막아주는 것이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이유진 씨께서 한 발만 이렇게 한 것은 반쪽만 좀 열리는 효과가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걸로 이렇게 더 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잘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예. 아까처럼 이제 이거는 외부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발뒤꿈치를 이렇게 드시고 발뒤꿈치를 쓴다든가. 사실 이거는 이제 잘 안 될 경우엔 자연히 또 나오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통 막 허리를 구부려서 용 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리를 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적당한 이 높이를 좀 맞춰서 직장이 반듯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유진 씨 한번 다시 나와 보시겠어요? 이유진 씨 자세를 바꿨을 때 본인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리를 꼬지 말고. 예, 이 자세에서 먼저 뒤꿈치를 한번 들어. 허리를 반듯하게 어때요? 벌 서는 것 같죠? 네. 하고. 아니 근데 뭘 해도 이렇게 아름답네요. 참. 난 변 보는데. 어때요? 이게 이 반듯 어때요? 이게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표정대로 화보 찍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의외로 저는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막고 있는 거죠? 예, 막히고요. 이 편해 보여. 자세 자체가 편해 보여요. 이게 더 열려요. 이거 한번 열리네요, 꼭 진짜. 집에 가서 신호오면 해봐요. 가요. 빨리 신호오면 참는 거 아니래요. 아, 저 화장실 가서 화장실 하세요. 갔다 와요. 여기 여기 나오기 가서 전에 하다가. 머리에 꽃도 달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바퀴 좀 빈 아름다운 워킹 해변처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열렸잖아. 자, 해변에 성공한, 변비 탈출에 성공한 우리 슈퍼모델 이유진 씨의 워킹이 있겠습니다. 돌아보세요. 이젠 잘 봐요.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오늘 이렇게 쾌변 프로젝트 마무리하면서 저희 다음 주에 또 건강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 멈추면 죽는다. 심장. 고령사의 80%가 심장 때문에. 특히 저녁 때 회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 보고장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70% 맞기 때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어떻게 빨리 응급처치를 하느냐. 제가 한 분을 살린 적이 있어요. 긴장만 하면은 확실히 나쁜 것 같아요. 경고 신호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 안 돼. 어우, 그렇게 위험해요? 상당히 심각해서 세상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심근경색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나도 이제는 틀렸다. 먹는 게 틀렸잖아요. 먹는 게 다르니까. 뭘 먹을까? 진짜 먹기도 좋고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의욕이 생긴 거죠. 완벽한 식단에서요. 하나, 둘, 셋. 이야, 좋은 건 다 들어갔네. 달래강 애달픈 사랑.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